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이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신광섭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시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입니다. 핸드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하시고요. 채팅방 목록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위 오른쪽 상단 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QR코드 스캔 버튼이 나옵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QR코드가 나오거든요. 네, QR코드 촬영 후에 이 비밀번호 1357번 입력한 뒤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죠.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1357 꼭 기억하시고 입력해 주신 뒤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톡방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 신청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아무래도 3주 만에 출연을 하시니까 많은 분들께서 궁금증이 쌓였을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께서 2부 때도 열심히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아까 위쪽으로 살펴보시면 이 자사주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네, 자사주 매입하면 주식은 다 오르나요? 궁금합니다라고 이헌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자사주를 매입하면 다 오르는 걸까요? 일단은 저런 어떤 개별적인 어떤 얘기에 너무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큰 전제 조건으로.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면 오르나요? 뭐 외국인이 팔면 내려가나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사고 기관이 팔면 주식은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개인이 사면 그럼 주식은 안 올라가나요? 얼마나 사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저 자사주 같은 경우도 자사주를 산다라는 의미 자체가 회사에서 왜 사느냐, 자사주를. 그 이유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급락하고 있어서 그걸 방어하려고 사는 거냐, 아니면은 그냥 주가가 회사에서 생각할 때 지금 평상시에 지금 가격이 너무 내가 생각할 때 저평가인 것 같아서 그냥 자사주를 사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려고 사는 거냐, 도대체 사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그 어떤 회사의 문제가 터지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니까 대주주가 자사주를 매입을 했거든요. 자기 개인 사비로 인해서. 근데 그 주가의 하락을 막지 못했어요. 막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어떤 회사는 그냥 공개적으로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한다라고 하니까 또 이제 회사 갖고 있는 주주들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한다고 하니까 그만큼 이제 기존 주주들한테는 이익이 되니까 또 주가는 좀 그만큼 또 올라가긴 하겠죠, 일시적으로.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저 분 같은 경우 밑에 보면 동구바이오제약이나 미래에셋증권이 이제 자사주를 매입한다는데 안 오르네요,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그 두 회사 같은 경우는 크게 그렇게 의미는 없이 그냥 주가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죠, 본인들이. 예, 미리 사놓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살 때 그럼 주가가 왜 안 오르냐? 왜 안 오르냐? 이현님께서도 주식을 살 때 막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사지 않잖아요. 싸게 사고 싶겠죠. 싸게 사고 싶겠죠. 자사주도 똑같아요. 예, 자사주도 우리 회사 주식이라고 해서 내가 살 때 그 종목을 막 비싸게 사느냐? 그렇지가 않고요. 자사주를 회사에서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자사주를 살 때 증권사에다가 이제 맡기죠. 저걸 사달라고. 예, 맡기면 그 회사에서 그 상황을 보면서 사죠. 그러면 증권사에서 그 주식을 살 때, 자사주를 살 때 사는 방법은 그냥 비싸게도 아니라 뭐 싸게도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 사는 것처럼 잘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를 막 올리면서 사지 않겠죠. 근데 자사주를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게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라고 보면 이제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겠죠. 지금 회사에서 판단했을 때 지금 현재의 주가가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사주를 사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자사주를 소각한다,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각한다, 자사주를 매입한다.
이 어떤 회사가 우리는 자사주를 매각합니다라고 하면 당연히 주가에는 좋지 않은 어떤 이슈예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들이 대주주가 그 뭐 테마주에 그런 거 많죠. 테마주에 대선 테마주 이런 거. 그러니까 막 단기간에 급등하면 이제 대주주가 갖고 있는 물량을 매각하거나 이렇게 해버리죠. 그래서 예전에 블록딜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또 주가가 막 급하게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반대로 매입을 한다, 산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주가에는 긍정적인 어떤 요소로 작용을 하죠. 다만 주가가 그걸로 인해서 올라간다, 단기간에 올라간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회사에서 지금 현재 주가의 상황을 좀 저평가라고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사니까 나도 뭐 조금 살 수 있고 또 이제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거 회사에서도 이거를 싸다고 생각하고 사는 그 가격대까지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지금 갖고 있는 게 뭐 나쁘진 않다. 그냥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부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막 오르락내락하고 급변동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왜 자사주를 사는데 오르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필요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네네네. 네, 2부 첫 번째 코너는 주식왕 필살기 코너입니다. 앞서 봤던 톡방에 대한 내용은 잘 어떻게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네, 자사주에 대한 매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전문가님의 주식 강의 코너인데요. 오늘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광석 전문가님의 글로벌 핫 이슈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은 또 이제 지난주의 상황과 이번 주의 상황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한번 좀 짚어가면서 일단은 뭐 종목도 종목이지만 일단은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좀 알고선 이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그 어떤 종목의 어떤 그 개별적인 어떤 나무만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내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그런 거를 조금 먼저 알고 그거에 맞게 매매를 하시는 습관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시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사실 개별적인 어떤 종목보다는 사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얘기들을 조금 체크하면서 하실 필요가 좀 있고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일단 지난주에 이제 주식 시장은 금요일 날까지의 시장은 굉장히 흐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소매 판매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3분기 예상 실적이 조금 생각보다 예상치를 웃돌면서 좀 이제 시장이 좀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그러니까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한 1% 정도 상승했고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 0.5% 정도 상승했고 S&P 500 같은 경우 0.75% 정도 상승했는데 일단 미국 증시의 어떤 모양 자체는 우리나라의 증시보다는 조금 약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까지는 뭐 크게 그렇게 뭐 위험하다라는 부분들이 사실 보여지진 않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뉴스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막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지만 어떤 결과론적인 측면의 어떤 주식의 어떤 흐름 자체는 크게 그렇게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9월 소매 판매가 시장의 예상치는 사실 마이너스 0.2% 정도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수치를 보니까 0.7% 플러스 0.7%로 나오면서 약간 깜짝 증가가 나왔죠. 깜짝 증가가 나오면서 아직 소매 판매가 굉장히 강하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까지 소비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소매 판매가 왜 중요하냐면 GDP에 이 소매 판매가 한 60%,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네. 이 소매 판매가 좋게 나오면 GDP나 어떤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도 경제 성장률을 그런 거 어떤 측도를 이렇게 볼 때, 네. 측정할 때 이제 GDP의 어떤 성장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한 70% 정도 영향을 미치는 이 소매 판매가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일단 소매 판매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작년 9월 대비로는 사실 이게 1년치 Y 대 Y로 보면은 한 작년보다 한 14% 정도 증가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작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어떤 부분의 소매 판매가 뭐 수치로 나왔고요. 다만 이제 뭐 10월 달에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라든지 아니면 소비자 심리 지수, 태도 지수는 조금 이제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 10월 달에 어떤 소비자의 심리라든지 제조업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수치가 조금 안 좋게 나왔는데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의 화두는 사실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인데요. 일단 한번 볼까요? 일단 보시면 네. 유가 같은 경우가 지금 $80를 넘어서 지금 이게 유가 차트거든요. 유가 차트인데 네. 계속적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유가가 상승하는 이 부분 때문에 앞전에도 이제 유가가 마이너스를 찍고 나서 계속 올라오다가 조금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구리 가격이 지금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 네.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구리 가격이 갑자기 며칠 전부터 이렇게 급등을 하길래 이게 구리 관련주나 이런 부분들도 괜찮겠다 싶었지만 사실 그 종목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그러니까 이 구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구리 관련된 종목들, 뭐 황금에스티라든지 뭐 고려아연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는 사실 좀 일시적일 수 있고요. 그냥 이런 부분을 보면서 움직이는 건데,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이제 시장에 계속적으로 좀 부담을 주고 있어요. 시장에 계속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고요. 네.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이제 파월은 이제 일시적일 거다라고 이제 예전에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일시적이 아닌 게 됐죠. 그러니까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게 좀 길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다시 이제 지난번에 나와서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네. 내년까지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게 일시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좀 인플레이션이 좀 한 1, 2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사실 그 공급망의 병목 현상 때문에 좀 나오는 경우가 많죠. 요즘에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이제 취미 활동을 하고 어떤 장비들을 살 때 장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슨 골프채를 산다. 네. 이러면 골프채가 지금 없어요. 품절이 안 들어와요. 한 2달 기다려야 돼요. 뭐 퍼터 하나를 사는데도 그렇습니까? 그렇고, 예, 이틀도 그렇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자전거를 사려고 자전거가 없어요. 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국에서나 어떤 다른 나라에서 이제 그 만드는 어떤 사람들이 없고 그 근로자들이 없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공급이 좀 안 되는 거죠.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가 같은 경우도 사실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약간 공급의 이슈죠. 공급의 이슈.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저는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장의 원리상 이제 가격이 비싸진다. 그러니까 공급이 안 돼서 가격이 비싸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공급하는 사람들은 물량을 늘리겠죠. 많이 늘려야 많이 팔고 비싼 가격에 많이 팔려고 하겠죠. 이게 네. 이제 기본적인 어떤 시장의 원리거든요. 네. 근데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물건을 조금 팔려고 하지 않겠죠. 가격이 보통 이제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가격이 비쌀 때 최대한 많이 팔고 싶겠죠. 예. 그렇죠. 그 이익을 최대화하고 싶겠죠. 극대화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가스 가격이 비싸지니까 푸틴이 나와서 얘기를 했죠. 가스 공급을 늘리겠다. 가격이 비싸니까. 네. 그때 많이 팔아야.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되긴 하겠지만 네. 어쨌든 이 공급의 부족으로 인한 이 인플레이션의 이슈는 이 공급망이 풀리면서 해결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네. 만약에 이게 공급망의 이슈로만 어떤 병목 현상만으로만 인플레이션 지금 이게 비싸진다라고 하면 저는 파월의 입장처럼 이거는 일시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공급의 이 정체가 시간이 조금 길어지면서 뭐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 해결 못할 이슈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약간 조금 걱정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급망의 이슈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길어지면 약간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높아지면서 여기에 베팅을 하는 어떤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네. 약간 이게 이 부분을 죽이려고 또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되는, 이 대책이라고 하는 건 가장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게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파월이 조금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 FOMC 회의 때도 파월이 얘기를 했죠. 만약에 시장이 이 경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길어지고 있는 것들은 해결이 될 거다. 다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모습이 보이면 나는 언제든지 단호하게 대처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그 시장에 이제 이 인플레이션에 배팅 들어오는 게 보이면 내가 그 부분을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어서 좀 어떻게 보면 약간 통제는 잘 되고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결국에 시장이 막 여러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무슨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막 1970년대 막 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결과적으로 시장을 좀 약간 긍정적으로 봐요. 다만 그 중간중간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시장이 계속적으로 언제든지 조정은 나올 수 있고, 그 조정이 나올 때 현금이 있으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 그 항상 포트를 조금 항상 좀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가면서 항상 대비를 하면서 가자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제 수치로 보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한 4.8% 정도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금리 선물 시장을 보면 이제 금리를 내년 9월에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고 시장에서 생각하는 게 지금 74.8% 정도를 네. 반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금리 선물 시장에서. 네. 원래는 어떻게 했었나요? 원래는 테이퍼링을 하고 나서 2023년, 2024년 이때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고 시장에서 알고 있었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제 2022년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시작할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74.8%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테이퍼링이 이제 11월 2일, 3일 날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스케줄이 나오면은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속도와 그리고 금리 인상을 언제부터 시작할 거냐라는 어떤 부분에 대한 힌트를 그 FOMC 회의에서 찾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거는 테이퍼링은 이제 150억 불씩 줄이면서 한 8개월 정도를 해서 8개월 정도를 해서 그럼 1,200불이죠. 그러니까 한 7월 달 정도에 끝내지 않을까 FOMC 회의가 있는 7월 달 그러니까 8월 달에 FOMC 회의가 없고 9월 달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내년 이제 한 중반 정도에 끝낸다고 했으니까 한 7월 정도를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면 2개월이 남은 거잖아요. 2개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때는 못 할 것 같아요. 9월 달에는 지금 9월 달에 할 확률이 지금 74.8% 반영돼 있다고는 하지만 그 상황은 지금 현재 이제 시각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때가 되면 또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달라질 거고 그 이후에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의 어떤 전망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사로 인해서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이 상황은 계속 바뀐다. 계속 바뀌고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 생각하는 것처럼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시작한다. 이거는 사실 조금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그 인플레이션 그 부분을 이제 조금 약간 무서워하면서 또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다 보면 너무 섣부르게 대응하면 시장이 급격하게 식어버릴까 봐 약간 그 부분을 좀 같이 우려하면서 국채금리도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수가 높게 나와도 국채금리가 하락해요. 인플레이션이 한 단계를 더 생각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면 금리가 올라가야 정상인데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면 시장이 금리를 상승시키면서 시장이 하락할 것 같으니까 국채금리가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미리 반영을 하는 거죠. 약간 그러면서 국채금리 자체도 지금 이 시장의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막 이런 어떤 지표들이 나올 때마다 방향성을 못 잡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결론은 아직까지 이 시장에서는 누구도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다. 그걸로 인해서 금리가 빨라질 거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 툴 자체가 명확하게 아직까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너무 우리가 아무도 지금 그걸 모르는 상황 속에서 국채금리 자체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와중 속에서 너무 그거에 대한 어떤 뉴스들을 보면서 이럴 거다 저럴 거다 하면서 겁을 먹고 막 하기보다는 그냥 내 포트를 조금 이렇게 돼도 뭐 대응을 할 수 있고 저렇게 돼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겨도 좀 약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준비를 미리 해놓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저는 하지만 결론은 시장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이런 얘기는 맞지 않는다. 시장은 잘 가고 있고요. 지금 잘 가고 있고 네. 소매 판매 지수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수요는 굉장히 높다. 그리고 물가가 비싸게 나와도 지금 그것들을 사고 있어요. 사고 있다. 살 돈이 있다. 그리고 가계에 부채가 많다. 막 이러지만 근데 반대로 가계에 저축한 금액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가계의 저축률도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이 코로나가 어떤 부분이 좀 해결이 되면 그리고 공급망의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서 물건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저축했던 많은 돈들이 시장에 흘러나오면서 분명히 경제 상황들은 나아질 거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이번 주에 어떤 미국 증시의 상황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 시장이 움직이긴 하겠지만 이번 주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기업 실적 발표나 이런 거에 조금 많이 좌우될 듯 하고요. 일단 실적 발표는 시장의 기대치나 이런 부분에 눈높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들이 좀 좋을 가능성이 높고 이 실적 발표가 시장에는 굉장히 좀 약간 긍정적인 요소를 미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약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이번 주에 이제 뭐 넷플릭스라든지 주목해봐야 할 만한 회사는 이제 내일 뭐 넷플릭스, 내일 모레 인텔, 테슬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어떤 카드 사용하는 카드의 어떤 회사 이런 회사들이 발표가 있는데요. 일단은 20일 날 베이지북 발표가 있어요. 베이지북이라는 게 이제 FOMC 회의를 하기 전에 미리 그 전망에 대해서 이 전망이 지금 이렇다.
라는 거를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할 거다라는 걸 시장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이지북이 이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그거를 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좀 보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 시장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주 내내 괜찮을 네. 것 같은데 우리나라 시장은 약간 별개라고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이 좋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을 막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주변 상황을 보면서 이번 주에는 내 포트를 지금 밑에서 저렴하게 이제 잘 샀던 종목들이 있다면 시장이 좀 올라올 때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하면서 내 포트를 조금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약간 현금을 만들면서 23일 날 있을 헝다 달러 채권 만기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주말에 있을 어떤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벌써 이제 11월 달로 거의 넘어가면서 이제 FOMC 회의 할 때 11월 2일, 3일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약간은 이번 주부터는 조금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 현금을 조금 마련하면서 한 20-30%라도 좀 현금 확보하고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들 좀 관리하는 어떤 측면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신광섭의 글로벌 경제 핫 이슈 잘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코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다렸던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넘어가기 전에 아까 제가 강의를 열심히 듣다가 보니까 이 현금 보유 비중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현금 보유 비중을 한 몇 퍼센트 하면 가장 좋을까요? 네, 지금 이제 본인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네, 본인이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이제 분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금을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뭐 이렇게 반대로 해지를 거는 것도 있고, 뭐 네. CFD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제외하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상황으로 그냥 개인 투자분들의 어떤 상황으로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적정 수준은 그래도 이제 이번 주 말이 되기 전까지 한 최소한 20% 정도는 현금으로 조금 마련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고요. 한 10% 정도는 지금 시장에서는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비로.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항상 100% 주식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한 10% 정도는 갖고 있어야 이제 뭐 여러 종목들이 있다가도 어떤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항상 있잖아요. 주가 올라가도 여러 종목들 중에 다 올라가는데 내 종목 하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뭐 있죠. 어떤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현금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조금 받아낼 수도 있고 좀 여유 있게 지켜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 받아내고 다음 날 또 돼서 다른 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또 현금을 마련해서 또 10% 정도를 가지고 있고 약간 이렇게 융통성 있게 조금 맞출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현금 20%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네. 예를 들어 100% 정도의 현금이 있다고 쳤을 때 20%씩 5종목을 뿌린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네. 그럼 4종목은 종목을 갖고 있을 거고 한 종목은 현금으로 갖고 있겠죠. 20%는 현금으로 갖고 있고 4종목은 종목으로 갖고 있겠죠. 근데 그 4종목이 예를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와서 4종목이 마이너스 20-30%를 순식간에 들어갔다고 쳤을 때도 네. 20%를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요. 그 중에서 이 4종목 중에 마이너스가 굉장히 이제 제일 적고 그리고 그 올라올 수 있는 속도가 제일 빠를 수 있는 종목에 한 종목에 그 20%의 현금을 같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20%가 마이너스 10%가 되거든요. 그렇네요. 마이너스 30%가 마이너스 15%가 돼요. 근데 그렇게 크게 하락한 종목, 단기간에 그렇게 크게 하락한 종목은 하락분의 절반 정도는 하루 이틀이면 나와요. 한 그렇죠. 이틀, 3일 정도 올라오면 하락분의 절반은 돌리거든요. 그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으면 현금이 40%가 돼요. 그 다음부터 다른 종목들 살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예비를 위해서라도 10%, 20% 정도는 현금을 항상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 종목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그냥 10%, 20%다 이렇게 딱 생각하기보다는 여러 종목들이 있으면 최소 한 종목만큼은 현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뭐 30%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20% 들어가 있을 10%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 네. 그래도 한 종목 정도의 그 배분을 했던 어떤 현금 정도는 조금 가지고 있는 습관이 좋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조금
여기서 강하게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올라왔다가 지지부진할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현금은 어느 정도 조금 확보를 하자. 다만 저는 지수는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현금을 마이너스에서 막 꺼낼 필요는 없으니까 한 20%에서 한 30% 정도 마련할 수 있다면 그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으면 좀 마음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항상 현금이 만약에 내가 한 20, 30% 정도를 들고 있다면 항상 조금 마음 편안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시장이 하락할 때는 현금 비율을 좀 줄이면서 과감하게 용감하게 좀 사고 시장이 반등할 때는 조금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면서 내가 밑에서 산 종목들의 수익을 챙겨가면서 네. 한 20, 30% 정도 들고 있게 된다면 항상 조금 그런 방식으로 매매를 하면 항상 주가가 내려가든 올라가든 내려갈 때는 이제 사서 반등이 나오면서 현금을 계속 확보하니까 또 내려가더라도 마음이 편하잖아요. 나는 살 돈이 많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구조를 짜면 조금 매매하시기가 좀 마음이 편하다. 예. 보통은 반대로 하지 않습니까? 상승할 때 이미 상승하고 있으니까 더 가야 된다는 생각에 보통 현금을 많이 네네. 빼기가 쉽지가 않은데 오히려 하락할 때 더 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그러실까봐 아까 네. 그 한 줄 평에 조금 주의를 둘러보자. 지금은 조금 잠시 좀 멈추고 주의를 둘러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시장이 올라갈 때 사는 걸 멈추고 네. 조금 주변을 둘러보자. 내가 내 계좌도 좀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올라와서 수익이 되는 것들은 좀 현금을 챙기면서 현금을 좀 마련해 놓으면 그래서 시장이 혹시라도 어떤 부분 때문에 조금 흔들린다라고 하면 조금 그때 밑에서 조금 과감하게 살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다만 그걸 살 수 있는 이유는 전제의 조건은 저는 이제 시장이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시장이 내려오면 거기서 용감하게 살 수 있는 현금이 있다면 용감하게 사고 그리고 나서 좀 지켜보면 시장은 갈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잡으려면 지금 현금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 좀 잘 조절하면서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현금 보유 비중에 대한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톡하는 상담소 시간인데 제가 질문을 해서 조금 시간을 번 것 같습니다. 네, 종목 고민 바로 넘어가기 전에 톡방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이 주식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1357번 꼭 입력한 뒤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상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고민 CIS입니다. 매수가 19,500원, 비중은 10%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9%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CIS 18,100원까지 내려왔는데요. 장 초반에는 2만 원 선에서 시작했던 CIS입니다. 막판에 급락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이 종목 고민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께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이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일단은 이제 종목들을 매매를 하실 때 큰 그림을 조금 보시고, 그러니까 종목이 막 움직이는 어떤 부분만을 너무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지금 CIS라는 종목이 네. 업종이 뭐냐 먼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 친구가 누구냐, 약간 그런 부분들 같이 좀 보세요. 그러니까 네. CIS가 지금 전고체 배터리로 약간 주목을 받아서 시장에서 조금 약간 부각을 받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앞전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이렇게 옆으로 누우면서 이렇게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이제 전고체 배터리의 뭐 QS, 그러니까 퀀텀, 그 미국의 이제 QS라는 회사에서 뭐 그 폭스바겐이랑 뭐 해서 뭐 상용화한다, 뭐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다시 좀 올라왔어요. 좀 올라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 앞전에 흔들렸던 것처럼 좀 흔들리고 있죠. 이 회사가 움직일 때 어떤 회사들이 같이 움직였냐? 지금 한농화성 이런 회사 같이 움직였죠. 한농화성. 네. 같은 업종이죠. 같은 업종. 그리고 TSI. 이런 애들 친구죠, 친구. 예, 같이 움직였죠, 같이. 네. 예, 친구. 이 친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같이. 오늘 같이 많이 빠졌죠, 8.68%. 오늘 그 CIS 막판에 종가에 급락했다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 지금 보시면은 한농화성이나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 막판에 같이 이제 내려갔죠. 빠졌네요. 예, 같이 네. 내려갔죠. 차익 실현이죠, 차익 실현. 이것도 많이 빠졌는데 네. 일단은. 지금 약간 지뢰를 밟으셨어요. 지뢰를 밟으셨어요. 네. 지금 19,500원에 이제 잡으셨는데 일단 여기서 상승이 나오고 눌렀다가 대반등이 나와서 오른쪽 어깨에서 지금 여기서 음봉이 떨어지고 다시 갈까 하다가 오늘 여기서 확 눌렀거든요. 이거는 하락을 좀 더 봐야 돼요. 하락을 좀 더 봐야 되고 19,500원이시면은
지금 요 가격대인데 18,100원 비중 10%. 일단은 섣불리 매수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 고점에 지금 물렸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주가의 흐름은 저도 뭐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여기서 이게 바로 다시 살려서 여기 올라갈지 아니면 이 밑으로 쭉 다시 내려와서 이 위치에 다시 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길게 뭐 누울지 네. 알 수 없는 거죠. 다만 저는 약간 후자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봐요. 보여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만 내려온 게 아니라 다 같이 친구들이 내려왔기 같이 다 때문에. 내려왔거든요. 이렇게 지금 다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려오려고 하고 있다. 내려오려고. 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기회를 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반등의 기회를. 만약에 이걸 흔들면서 기회를 줄 수도 있거든요. 2만 원 권역에서. 네. 그러니까 오늘 급하게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저가 매수가 붙으면서 다시 살아나는 척 할 수 있어요. 살아나는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살아나는 척을 하는 어떤 모습이 나왔을 때 본전 이상 오면 일단은 팔고 나오자 이거. 지금 예, 지뢰 밟으셨거든요, 지금. 약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사셨는데 네. 큰 그림을 지금 이제 원래 이게 주식이라는 게 살 때 마음과 사고 나서의 마음이 달라요. 살 때는 막 올라갈 것 같아서 사고 나서 급하게 막 다시 샀습니다. 보면 네. 지금 보세요. 이거 지금 이거 의뢰하신 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걸 내가 왜 샀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샀으면 살 때는 막 올라갈 것 같아서 샀는데 이렇게 내려온 모습을 보면 내가 이때 여기서 왜 샀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지금 마찬가지 이거 사신 네. 분도 지금 살 때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사셨겠지만 지금 보시면 이걸 내가 여기서 왜 샀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여기서 막 흔들 수 있어요. 이 앞전에도 지금 여기서 보시면 내려갈 때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 다시 내려갔다가 여기서 다시 조금이라도 반등을 주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흔든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길게 보면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 앞전에서도 이렇게 흔드는 모습들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반등이 지금 당장 내일 당장 안 나올 수 있어도 좀 내려가는 어떤 흐름이 나오다가 일시적으로 막 2만 원까지 한번 이렇게 드는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못 나오면 여기서 못 나오면 이제 여기서부터 몇 개월이에요. 지금 여기서 못 나오면 1, 2, 3, 4, 5개월 5, 6개월 고생해야죠. 여기서 네. 이렇게 이만큼요. 그러니까 여기서 흔들어줄 때 빨리 나오지 못하면 5, 6개월 이렇게 고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나오는 마인드로 보셔야 되고 다른 친구들 다 마찬가지다. TSI, 한농화성 다 마찬가지 얘네들. 네. 전부 다 마찬가지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이 통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IS뿐만 아니라 한농화성과 다른 친구들까지 의견 도와드렸습니다. 네, CIS에 대한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네, 다른 종목 상담 살펴보도록 하죠. 파워로직스입니다. 매수가 9,600원, 비중은 8%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시죠. 1%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8,330원에서 종가 형성했네요. 장중에는 8,420원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막판까지 조금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매수가는 9,600원이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비중 8%. 일단 파워로직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고 예전에 좀 유명했던 종목인데 어떻게 유명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시세가 조금 많이 이제 났었어요. 예전에 네. 이제 한참 전에는 회사도 굉장히 좋았고요. 굉장히 좋았고 한번 시대적인 어떤 흐름을 타면서 그 약간 가격도 비쌌죠. 옛날에 막 2만 원, 막 15,000원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좀 주가가 조금 한 8,000원대 이렇게 와 있는데요. 회사 자체의 이제 뭐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뭐 적자고. 근데 사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 기대감은 있죠. 2차 전지나 이런. 아마 이 종목 사신 분은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살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은. 지금은. 왜냐하면 네. 이 종목을 그냥 저도 가끔 들여다봐요, 이 종목을. 예전에 추억으로 옛날에 잘 그냥. 갔었는데. 예전에 그래서, 괜찮았는데 네. 라고 하면서 2차 전지 움직일 때 이 종목 안 움직이나? 하고 파워로직스 한 번씩 들여다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예전부터 거래를 하셨던 분이 아닐까, 이 파워로직스를. 지금은 시장에 그렇게 유명한 종목이 아니고 또 네. 지금 움직일 때 여기서 살 만한 어떤 특별한 어떤 모양도 없거든요. 없는데 그러네요. 그냥 예전에 어떤 그런 부분의 모습으로 좀 거래를 하신 것 같고요. 일단 9,600원 정도에 사셨으면
한 요 정도 부분에서 요 앞전에 사셨는데 여기서 이번에 지수가 하락할 때 조금 약간 부러졌을 수 있는데 일단 지금 가격에서는 이 업종 자체가 뭐 그냥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니까 업종 자체는 지금 그 시장에서 좀 약간 인기가 있는 업종이죠. 일단은 네. 결론은 그냥 보유 의견 드리고요. 지금 가격이 뭐 그렇게 막 높은 가격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CIS나 이런 종목들이 이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런 자리가 아니니까 이런 자리면 좀 약간 위험할 수 있는데 이미 벌써 2단 하락 내려오고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횡보하는 가격권대에서 지금 이 매물대에서 지금 매물 소화하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다.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약간 실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뭔가 이 회사가 뭔가 환골탈태를 해서 뭔가 어떤 좋은 재료가 빵 나오기 전까지는 좀 움직이기 힘들어 보이는 어떤 그런 권역의 모습이라서 가급적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을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지금 시장에 이런 어떤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얘기들 이렇게 쭉 살펴보는 이렇게 지금 한번 이렇게 지금 처음 보고 있는데 봐도 네. 이 종목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네. 시장에서 별로 주목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보면 이렇게 내용들을 보다 보면 뭐 파워로직스는 어땠다, 뭐를 한다, 뭐 어떤 시장의 평가나 뭐 이 종목 뭐 매수다, 뭐 아니 매도다, 뭐 하다 못해 그런 어떤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제일 언급이 무서운 게 없는군요. 뭐냐면 무관심이죠, 무관심. 어. 댓글도 없는 무관심. 네. 뭐 이 종목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무관심이 시장에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죠. 그냥 네. 적자 전환했다, 뭐 실적 나왔다 이런 얘기밖에 없고 시장에서 이 관심이 없는 종목을 내가 매매할 필요가 있을까? 일단 내가 산 종목이 나중에 부각이 돼서 인기가 생기면서 누군가가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사줘야지 내가 비싸게 팔면서 차익을 남기는 게 이 주식 거래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라고 하면 네.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이렇게 무관심 상태에 있는 종목을 내가 먼저 산다고 해서 언제 이 종목이 인기를 다시 얻을 거며 그렇다고 뭐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실적이 안 좋은 테마주 뭐 대국 테마주라든지 뭐 대선 테마주라든지 그 종목도 실적이 안 좋아도 갑자기 내가 이제 이 이름은 종목이 불려지죠. 내가 뭐 홍준표와 관련된 종목이야 뭐 이런 종목을 내가 사서 가지고 있으면 갑자기 시장에 인기가 생기면서 누군가가 나보다 더 비싸게 사주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파워로직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사시고 질문하시는 종목들을 보면 혼자 알고 계시는 종목들을 질문하시는 경우가 지인 굉장히 매매인가요? 많거든요. 예, 지인이 뭐 알려주고 비밀로 알려준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거 지인 그냥 매매. 끝까지 비밀로 그냥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예, 그게 맞습니다. 시장에 아무도 모르는 그런 관심 없는 종목들을 혼자 사서 그냥 그게 이제 터지기를 그냥 기도를 하시는 건데 네. 일단 이 종목도 약간 냉정하게 얘기하면 예전엔 인기가 많았으나 지금은 인기가 없는 종목. 예, 그래서 약간 그냥 종목의 어떤 반응이 나오면 좀 팔고 나오자, 다른 종목 하자, 인기 있는 종목 하자. 그러니까 좀 약간 이런 내용들 시황 같은 걸 살펴봤을 때 그래도 네. 증권사의 리포트가 있고 그 증권사에서 뭐 사라 팔아라 이런 얘기가 있는 뭐가 문제다, 뭐가 이 종목은 뭐만 해결되면 괜찮다, 아니면 이 종목은 뭐 때문에 부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종목들을 관심이 좀 하시고요. 있게 되는데. 본인이 딱 봤을 때 이렇게 찾아봤는데 아무 얘기가 없는 종목들 하지 마세요. 예, 그 인기가 없는 종목, 시장에 관심이 없는 종목이니까 나중에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비중 더 태우지 마시고 일단 가지고 계시면 9,600원 이 보면은 만 원과 네. 이 8,000원 권역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스권이군요. 9,600원 이상을 한번 찍어줄 수 있으니까 그때 찍어주면 그냥 미련 갖지 말고 나오고 다른 종목으로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로직스에 대한 의견은 매수가 근처에 오면 익절을 하셔라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기술입니다. 매수가 68,800원, 비중이 꽤 크네요. 30%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종가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56,400원에 종가 지었습니다. 1.7% 하락하면서 마무리 지었던 하나기술, 매수가 68,800원이라고 하시네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이거 회사 막 시장에서 되게 굉장히 주목받았던 회사예요. 지금 뭐 회사의 매출이라든지 뭐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은데 네. 이 회사가 이제 2차 전지 장비 제조업체고요. 일단은 그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 회사와 이제 모두 전부 다 이제 거래를 해요. 거래를 네.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파우치 조립 장비 같은 경우는 삼성 SDI에 이제 독점으로 납품을 하면서 시장에서 앞전부터 기대가 많았어요. 시장에서 앞전부터. 이게 신규 상장주죠, 신규 상장주. 신규 상장주라는 게 좀 약간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모양 자체가
공모가에서 이제 내려왔다가 이제 뭐 상승을 하고 이 위를 지켜주고 있죠. 지금 네. 현재 가격이 이 매물대 근처까지 지금 와 있어요. 지금 현재는 68,000원 정도에 사서 가지고 계시는데 일단은 약간 이 앞전에 이런 지금 현재는 이제 기대감에 좀 올랐고 무상증자까지 하면서 약간 슈팅까지 나왔는데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무상증자 이후에 시장에서 계속 별로 부각을 못 받으면서 이렇게 다른 2차 전지의 소재 관련된 종목들은 부각을 받으면서 올라가는데 이 장비 업체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지금 부각을 좀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의 어떤 흐름들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지금 대표적인 이 하나기술처럼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 뭐 좀 곧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조금 약간 기다려볼 필요는 있고요. 어쨌든 이제 그 업종 자체는 좀 이제 인기가 있는 업종이니까.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기가 좀 약간 곤란하죠. 그러니까 팔 수도 없어요. 지금 여기 약간 매물대 이미 내려와 있고, 네. 매물대 이미 내려와 있고 좀 약간 기다려볼 필요가 있고 비중이 30%라서 좀 비중이 많으신데. 네. 비중이 많으신데 아직까지는 짧게 보면 단기적인 구간에서는 이렇게 하락하는 어떤 이런 측면 안에 있죠. 그러니까 네. 하향 곡선 안에 있고 이 부분을 밟고 돌려서 이렇게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온다 하더라도 사실 이 7만 원 권역대를 한 번에 돌파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 보여요. 일단은 이 부분 안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겠죠. 이 부분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데 일단 요 안에서 움직일 거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약간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7만 원 정도 되면 약간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어떤 일로 인해서 단기간에 슈팅이 걸리면서 기회를 준다면 7만 원 권역을 터치를 한다라고 하면 터치하고 나서 쭉쭉쭉 이렇게 생각처럼 날아가지 않거든요. 진짜 간다 하더라도 올라왔다가 윗골이 맞고 막 내려왔다가 이렇게 자리를 잘 잡고선 또 올라가는 이런 성향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을 좀 약간 그런 어떤 본전 이상가를 주는 어떤 기회가 있다면 좀 비중을 좀 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지금 가격에서는 손절을 하기보다는 약간 좀 버텨봐야죠. 앞전에도 이렇게 내려오는 이 부분에서 좀 이렇게 또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나왔던 것처럼 요즘 이렇게 좀 장기가 이렇게 누웠던 이 부분에서 2차 전지 업종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 업종 자체가 굉장히 나쁘다면 이거는 언제까지 내려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좀 약간 팔아야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업종 자체는 괜찮기 때문에 약간 좀 버텨보자. 일단은 버텨보면서 이후 상황 보고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중 늘리지 마시고 일단 비중 충분히 많으니까 일단 좀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기술에 대한 의견, 버텨보자라는 의견 다 남겨주셨습니다. 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파라다이스입니다. 네, 매수가는 16,440원, 비중 똑같이 30%라고 하네요. 오늘의 종가 상황은 0.84% 소폭 상승하면서 18,100원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파라다이스에 대한 종목 매수가 16,440원, 비중 30%. 전문가님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장중에는 18,300원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네, 그래도 파라다이스는 고점에서 나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파라다이스는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 되게 쉬운 종목이죠. 이거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되게 쉽죠. 그러니까 내가 욕심만 없다면 그냥 이 종목은 무조건 간다. 이건 결과적으로. 예, 이유는요? 일단은 이보다 더 안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보다 더 안 좋을 수가 있나? 파라다이스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게 원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만큼 왔는데 이게 추세 자체도 지금 이제 이게 밑으로 내려갈 거였으면 계속 이렇게 내려갔겠지만 지금 추세도 돌려놓은 상태에서 네. 이제 올라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16,440원에 사셔갖고. 네. 이거 뭐 아직 시작도 안 했죠. 예, 지금 시작도 안 이제 했다는 이만큼 거죠? 올라온 게 그냥 많이 내려갔다 올라온 거고 지금 사실 시작한 것도 아니죠. 이 파라다이스가 이제 위드 코로나가 이제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뭐 외국인도 들어올 거고 결과적으로 뭐 영원히 닫혀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서로 뭐 영원히 닫혀 있지는 않을 그렇죠. 거고 호텔이나 이런 부분의 어떤 얘기들도 점점 좋아질 일만 있지 뭐 더 이상 나빠질 일이 있을까요? 이게 지금 뭐 여기서 뭐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 나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이 회사가 더 좋은 건 이런 어떤 위기 속에서 인력 구조 조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인력 구조 조정을 굉장히 그렇군요. 많이 해서 네. 만약에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적자 폭이 상당 부분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쉽게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도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예를 들어서 건물 관리를 하는데 예전에는 건물이 굉장히 잘 돌아가니까 이제 그러니까 일하기가 그냥 조금씩 그냥 사람을 많이 뽑아서 방만하게 운영을 했어요. 그냥 막 그냥 했죠. 근데 네. 이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 없는 사람들 다 쳐냈어요. 다 쳐내고 진짜 필요한 사람만 가지고 이제 일을 해요. 근데 갑자기 건물이 이제 다시 또 잘 돌아가요.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사람을 막 뽑지 않아요. 그냥
상황을 보면서 이제 필요한 만큼씩만 조금 뽑죠. 그렇죠. 그러면 회사의 실적은 그 매출이 조금씩 늘 때마다 예전보다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좋겠죠.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이 파라다이스도 이미 카지노 부분과 빅카지노 부분에서 인력 구조 조정을 굉장히 상당 부분 많이 했죠. 안 그랬으면은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네. 근데 이제 매출이 늘어날 일만 남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늘어날 때 예전보다 훨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영업이익이.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 파라다이스 이 종목 자체는 지금은 사실 이 위드 코로나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봐도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근데 앞전에도 그렇네요. 올라가려고 했는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델타 변이가 나오면서 한 번 더 누른 거예요. 이거 기회죠, 이거 기회. 변이가 눌렀군요. 만약에 네. 이 파라다이스를 계속 보고 있고 이 부분에서 잡았다면 이거는 그냥 버텨야죠. 여기서도 살 수도 있어요. 추가적으로 그냥. 이거는 불타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올라가는 네. 거 보면서도 그냥 따라잡아도 지금 가격은 충분히 싸다. 이거는 무조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올라갈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적으로 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이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GKL 이런 호텔 카지노 업종은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요. 일단은 지금 비중 30% 16,440원 지금 팔 이유 절대 없다. 그냥 다른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이 있어서 이걸 팔고 다른 종목을 사실 만한 게 있으시면 사시는데 그런 게 아니시면 한번 끝까지 보자 이거. 얼마나 가는지 한 1년도 들고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신규 진입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네, 네. 충분히 괜찮고요. 강원랜드도? 지금 가격에서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GKL 이런 종목 호텔 네. 카지노 업종 자체는 지금도 충분히 괜찮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강원랜드도 한번 보시면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배당이나 이런 이슈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내국인 카지노인데 이것도 풀리면 괜찮을 거고 GKL 같은 경우도 그 외국인 전용 카지노죠. 일단 GK 같은 경우도 뭐 충분히 괜찮을 수 있다. 지금 이미 벌써 조금 약간 종목들이 올라가려고 하죠. 지금 보면은 네, 위드 코로나 기대감이. 지금 GK 같은 경우도 지금 고개를 들잖아요. 지금 옆으로 이렇게 누우면서 고개를 드는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려고 하는 거고 지금 시장이 조금 불안하고 막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어도 지금 말씀드린 이 GK라든지 이 파라다이스나 이런 강원랜드나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내려와도 많이 안 내려옵니다. 지금 모양을 보니까 시장이 내려와도 많이 안 내려오고 특별히 살 종목이 없고 현금이 많이 있다면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에 대한 계속해서 보유하라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 고민이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전문가님은 이제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음 뵙겠습니다. 주 월요일에는 뵐 수 있겠네요, 그죠? 네네네. 일주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어요. 저희는 1대1 유사 수신행위나 이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2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이 심간섭 전문가님을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3부 때도 계속되도록 할 테니까요. 10시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잠시 후 3부 때 뵐게요.